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주말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투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볼 때는 지나간 거냐, 앞으로 다가올 거냐, 현재 진행 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를 파악해야 됩니다.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래, 아니면 수주 공시가 나왔대. 그런데 장분식되는 거 상당히 후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는 과정 꽤 나중이래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 그럼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건 의미가 뭡니까?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럼 하락했을 때 다시 그 종목이 정말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하락했을 때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뉴스가 막 나왔을 때 말입니다. 그때 삽니다. 비쌀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저희가 얘기해 드리지만 쌀 때 사는 겁니다. 주식은.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지 이게 현재 진행형인지 미래 진행형인지 아니면 현재 완료형인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주식 투자할 때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텐데 뉴스가 나온 게 입법 개정안 부분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금투세 폐지로 가닥을 좀 잡아서 국회에 제출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는 폐지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CXL, LB, DDR5X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XL하고 이 부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실은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뭐 제주 반도체 달리고 말입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주가가 10,000원짜리가 막 40,000원까지 가고 말입니다. 예, 크레이지한 거죠, 사실. 저는 항상 보면 그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자, 20,000원 넘어서는 사기 정말 부담스럽다, 이런 표현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들은 쏠림이고 그런 것들이라서 그것이 다 거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전력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과정들은 저전력 반도체가 상용화되는 과정, 이게 현실화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그 당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연초하고요. 지금 거의 연말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DNT, 저해저반도체, 코리아석유, BNC테크 뭐 이런 것들 뉴스가 있어서 체크 한번 하고요. 요즘 여행은 일본으로 많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많이 간다고 하고요. 근데 덕분에 말입니다. 제주도는 안 가죠. 그래서 로밍 수입이 상당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로밍 한 번 할 때, 뭐 SKT 같은 경우는 하루 로밍이 한 7,800원 하나요? 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 보통 3박 5일 이렇게 가면 3일치는 대부분 부과가 되잖아요. 그거 상당히 큰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수입들이 여름철에 이야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봐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름철에 여행을 많이 가는 수요가 기성세대가 많이 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갈까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폰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이야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뭐 폐지를 가닥으로 잡았다 이런 세법 개정안을 갖다가 제출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투자하는 곳에 말입니다. 웬만하면 세금 매길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 매기면 되잖아요. 부자들을 감세라고요? 그걸 핑계라고 됩니까? 부자들한테는 세금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상속세는 낮추고, 금투세는 또 왜 걷어? 그건 뭐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일괄공제 저거 늘려주는 거, 저 부분은 감세 아닙니까? 차라리 저런 걸 막든가. 금투세 같은 경우는 서민 투자자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부자들 숫자가 많아요? 서민 숫자가 많아요. 전체 예를 들면 5%도 안 되는 이 사람들한테 저 금투세 세금 걷자고선 나머지 95%의 사람들을 갖다가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를 정책을 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곳에 특히 더군다나 주식시장에서는 저런 부분들은 정말로 생각을 갖다 일차원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금투세 만약에 저거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표 찍어주면 안 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말입니다. 자, 어쨌든 말입니다. 야당은 뭐 수용 범위 내에서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저 상속세 부분은 뭐 글쎄요. 저도 뭐 저 부분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전공은 아니니까요.
CX에 관련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CX에 관련된 내용은 과거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저는 미래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CX를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해내는 과정, 그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X에 관련돼서 진행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포커스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12월 하반기에 이런 것들을 갖다 생산할 예정,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래 진행형입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고요.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네오셈하고 엑시콘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셈이나 엑시콘 아직 미래형이니까 여러 번 거래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막상 현재 진행으로 진행이 돼서 막 주가가 어떻게 돼요? 잘 단련하고 성장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뭐 홀드하고 가는 분위기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반기니까 4쿼터 돼야 되지 않겠어요? 3분기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시간이 가까우면 갈수록 자꾸 널뛰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 우리가 거래를 했지만 네오셈도 우리가 수익을 냈었잖아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저 두 개 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기 좋은 종목이니까 다시 지금 최근에 올랐는데 다시 또 차익물 나오겠죠. 차익물 나오게 돼서 자리를 잡히면 좋은 시점에 또 한번 여러분들 공략해 볼 만한데 팹리스에서 두 회사는 또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퀄리터스 반도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는 아직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진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는 구글에서 아무래도 뭔가 소식이 좀 나와야 되고요.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 ACS가 팹리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은 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좀 눌렸지 않습니까? 퀄리터스 반도체라든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성장주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들에서 주가가 20%뭐 이 정도 정도 내가 매수한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긴 해요. 제가 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최대 맥스가 20%는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미래형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좀 보유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뭐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CXL 시대는 제 생각엔 앞으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하고 코리아 서킷 하면 저전력 반도체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하는 건 다르죠. 제주 반도체는 팹리스고 그죠? LPDDR 갖고 예를 들어서 팹리스 설계를 하는 것들이고요. 고성능폰이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작동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특히 뭐 속도나 소비 전력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특히 전력 부분에서 감소하는 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화되는 건 당연히 맞을 텐데 코리아 서킷들은 요건 또 LPDDR 칩을 갖다 어떻게 장착을 해서 PCB에 장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별도의 PCB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서 실제로 그래서 제가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고요. 내년도잖아요.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LPDDR5X 이 부분이 동작 지금 생산하고 막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하반기라고 지금 다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쭉 한 매출 인식이 언제부터 되겠습니까? 코리아 서킷가. 그렇죠. 제품을 생산해서 그걸 장착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년도 1분기, 2분기 이렇게 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그 내년도 포워드가 됐을까 올해보다 훨씬 더 좋다.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나아지면서 말입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초에는 상당히 주가가 잘 달렸습니다. 관심도 많고 지난해 연말부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이것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언제예요? 예,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올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주가가 조정이 내려와 있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슬슬 볼 때가 됐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그널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나 어느 금융 매체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느냐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적어도 저는 기관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눌렸습니다. 고점은 뭐 38,000원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 주구장창 내려가지고 16,000원 딱 반토막 났네. 아이고야 이거 좀 환장을 하죠.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과거에도 평가할 때 2만 원 정도면은 저는 리저너블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우리가 꾸준히 내려온 거죠. 이런 거에 사람들이 사실은 그 멍든다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려오려면 확 내려오든가 그래야지 뭐 어떻게 좀 털든가 하는데 살살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이제 그 심리적으로 아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좀 체크 좀 해보면, 그러면 이제 220일보다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제 처음 내려왔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주가가 한번 좋아지면 모든 것들은 일일이 회귀하게 되어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탑과 라인과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이젠 이 하단에 들어오면 매수세가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점도 그렇고 제품이 생산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진짜 실질적인 뭡니까? 성과라든지 영업이익이 반영되는 내용들, 그 포워드 가이던스도 과거에 보면 하반기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그 점 체크해 보시면 조금 우리가 기다리면 충분히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 이제 볼 때가 좀 됐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사실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머니케어 뉴스 오투정 프로그램에서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때쯤 되면 그때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죠? 그 LPDDR 칩셋을 갖다 결국은 그 PCB 장치에 설계를 해서 그 장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품에.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내년도. 그래서 올해는 요 윗단까지만 한번 보시고 길게 보면 사실 포워드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데 그건 좀 가면서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물 디바이스들이 나올 때 결국은 저 인쇄로 기판 거기다가 칩을 장착을 해서 제품에 장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일정 부분 매출이 업사이드로 나올 만한 부분도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LPDDR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주반도체나 코리아 서키트 이 부분은 좀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수주공시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제 DENT 관련돼서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진짜 많으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완전히, 그쵸? 녹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하락되는 분 아주 그냥 피곤하게 만듭니다. 2월 달에 잠깐 주가 올라왔다. 그리고 계속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적이나 내용들은 앞으로 코어드가에서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된 정책적인 이슈거나 악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진짜로 반영되는 과정들은 분명히 3분기, 4분기이면 틀림이 없어요. 동사가 지금 레이저 놓친 장비 이런 것들, 양극재나 음극재 부분 다, 양극, 음극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양극만 진행하다 음극까지 이제 영역을 확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건 상당히 되게 호재 있고 내용도 좋습니다. 이걸 질문해 주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 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목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장부 인식 시점까지는 우리가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점을 논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최저가 왔잖아요. 그래서 최저가 왔으면 최저가 부분에서 그냥 이제는 매수해주면서 높게 보면 안 돼요. 대부분 분들이 물린 구간이 저 윗단에서 물렸기 때문에 저기까지 갈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의 현재 상태나 내용들로 봐서는.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다가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저평가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을 좀 보고 생각해 보시면 윗사이드로 저 주가에서 한 20% 정도 윗단으로 놓고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우선 올라간다고 하면 내용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턴하면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눌리고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윗단까지 올라가는 갭이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한 번에 50% 올라야 됩니까, 여러분? 50% 올라도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수익이 나지 않을걸요? 자, 올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 고점에서 하신 분들, 이 구간까지 가는데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50% 이상 올라야지만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가는 구간에 어때요? 상당히 많은 부딪힘과 저항 구간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어디까지 보는 게 좋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이 부분까지만 121, 2편까지는 한번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스윙 거래 해나가면 우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스윙 거래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그널이 턴어라운드 시그널 자체가 지금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체크하려 그럼 첫 번째 시그널은 뭐예요? 바로 바닥에서 위로 한번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나오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놓고 투자 포인트 잡으시려면 잡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한번 위로 팡 쳤다가 다시 눌리는 구간, 그 구간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NC테크도 한번 살펴볼 만은 합니다. 근데 무조건 낮은 구간에 매수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PNC테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터키 뭐 이런 곳에 전력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생산률이 200%가 넘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 번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렇게 돌게 되면 주가가 한번 퍽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 뉴스를 보고 사는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딱 뉴스 보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저런 것들은 하나가 테마가 될 때 주가 착 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때만 사두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싼 구간에 갖다 파악해두고 그런 걸 트레이딩 포인트로 잡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야,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력 관련된 계통에서 자동화, 전력 배전 이런 것들에서 큰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 종목을 사시겠어요? LS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LS 일렉트릭을 사시겠어요? HD 현대 일렉트릭을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돈이 쏠리게 되면 어때요? 좋은 거에 더 많이 쏠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따라오면서 테마가 돌 때 같이 주가가 한번 축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테마가 돌 때 여러분들 한 번씩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다시 돈든 어쨌든 이런 전력 반도체 이런 관련된 부분, 전력 반도체라네, 전력 배전 관련돼서 자동화 설비 시스템 이런 것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PNC테크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NC테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 때 이렇게 주가 딱 오르고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220일 이동평에서 이 아랫단에서 워낙 테마가 잘 돌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 아랫단에서만 사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뉴스상으로 다 좋겠죠. 야 생산률 좋고 다 좋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은 큰 어떤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4월달 같은 경우 주가 오를 때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추세가 오래가는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더구나 스몰캡이기 때문에 매수했다가 어떻게 주가가 20, 30%쭉 치고 올라가면 거기서 얼른 어때요?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이렇게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표현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전기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매도, 수익 실현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좀 더 홀드하고 가겠다라고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욕심 낼 때 내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눌리면 얼마나 눌리겠어요. 어차피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뉴스도 보면 MLCC 가격 올린다 이런 뉴스도 있고 실질적으로 올라가면 주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목표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20일, 19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욕심을 좀 내보자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형도 고전압 MLCC 라인업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FC 미지의 이런 부분 베트남 사업부 이런 것들도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홀드하고 가시는 쪽으로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번 매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매수할 때까지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매도한 지가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매수권까지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은 뉴스가 있는데 단지 매크로 때문에 좀 눌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매크로 악재가 사라지고 나면 주가는 업사이드로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충분히 제가 볼 땐 지금 눌린 구간에서 15% 이상 수익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버텨주는 거죠. 저는 버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눌려봤자 2, 3%도 눌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 정도면 다시 매수 들어오겠죠. 세상에 좋은 종목은 다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원래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수익 실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버티고 갑니다. 왜? 11선을 훼손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종가가 11선을 훼손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좀 더 눌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까지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얼마라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2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점만 체크하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야기드릴 내용은 통신사 로밍 수익이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대박이네요, 의외로. 과거에는 성수기가 되면 제주도 같은 데로 더 많이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 여행객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베트남 쪽으로 물론 동남아 가는 여행들이야 뭐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요. 자, 근데 일본에 가는 여행객들 수요는 말입니다. 평상시 수요도 상당히 크게 늘어난 거죠. 가까운 데가 주말만 이용해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금토일 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로밍 한 이틀, 3일씩 걸고 갔다 오면 그거 글쎄요 월 사용료가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5만 8천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다 로밍 한번 갔다 오고 나면요. 보통 한 이틀이라고 생각해 보면 한 15,000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 상당히 큰, 예를 들면 매출 업사이드가 발생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익들이 상당히 크게 늘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도 잘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도 배당이익도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꼭 통신 3사 중에 하나 정도는 마음에 드시는 거 포트폴리오로 하나 넣어두시면 좋겠다. 저는 뭐 시장에서 보통 가이던스 나오는 건 SKT가 제일 좋고 KT 좋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LG U 플러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신사 투자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뭐 10% 수익 보고 이렇게 나올 만한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말입니다.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거. 9,000원에서 말입니다. 15,000원, 14,000원만 가도 수익성은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 뭐 36,000원 이런데 이 종목이 가봤자 4만 원이에요. 44,000원. 그럼 수익성 많으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조금 좀 떨어지긴 하고 단기적으로는 크게 업사이드가 많지 않겠지만 결국 자금이 쏠리는 건 업사이드 많은 쪽에 나중에 쏠리게 돼. 지금 현재는 SKT 쪽 자금이 가장 많이 쏠리겠죠. 그건 당연한 이치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업사이드로 갈 수 있는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들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뭐만 나오면 됩니까? 답만 나오면 되는 것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또 개미들이 또 유리한 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펀드나 이런 것들은 SKT, KT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담아야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다 뉴스를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들이 뭐 이런 이야기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뉴스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뉴스에 대한 핵심 팩트를 잘 파악해 놓고 그것을 접근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수주 소식, 좋은 공시 소식 이런 게 나올 땐 그 결과물이 나오는 그 때가 언제인지 체크해보고 그 전에 낮은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시나리오를 그려봤더니 답이 나와. 그러면 하는 거고, 시나리오를 그려봤더니 이건 수익성이 별로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뭐 다음번에 다른 걸 또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포트폴리오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회전율이 좋아진다. 물론 한 종목에 많이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투자는 말입니다. 리스크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포트폴리오 개수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회전율이 잘 유지가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좀 내용이 길었네요.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20분 넘어가면 저도 사실 힘든데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종목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수 포인트와 매수 가격일 것입니다. 매매의 기본은 주가가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수익 추구는 결국 좋은 기업 내용과 매수 시점입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종목에 대한 영상 리포트 이후 오투정, 즉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시간을 통해 하루하루 변화하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 매일 리뷰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 노하우와 매수 시점, 즉 매수 가격입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 전용 오투정과 아카데미를 통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